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750만 재외국민보호법. 네, 우리가 재외국민이 750만인데요. 이 750만이라는 인구가 굉장한 겁니다. 네, 지금 750만이면은 부산 인구, 그리고 인천 인구, 대전 인구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인천, 대구. 그러니까 부산의 인구가 약 300만 명이에요. 네, 300만 명. 인천도 약 300만 명입니다. 대전이 약 150만 명이에요. 대전이 약 150만 명인데 이걸 합치게 되면은 대전, 부산, 인천을 합치면 75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 시장이 있잖아요. 부산시장, 그리고 인천시장 있죠. 대전시장 있죠. 네, 여기에 각종 지방 의원들 있죠. 또 여기에 무슨 각종 광역시 의원들 있죠. 뭐 엄청나죠. 그런데 재외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재외 국민부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재외 국민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750만. 예. 그러니까 부산과 대전, 인천 거기 세 명의 그 시장들이 있어요. 시장. 그리고 거기 각종 의원들, 교육감,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재외 국민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50만 명이 지금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외 동포청,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동포청은 동포라 그러면은 애매해요. 뭐 고려인 동포, 중국인 동포.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 재외 국민, 동포들은 우리가 이제 동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종 우리가 함께 우리 한국의 어떤 뭐 국적을 신청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좀 한국어 시험이라든지 각종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국적을 줄 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중국인인데 중국 동포랍시고 우리 세금으로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재외 국민부다. 재외 동포청이 아니라 재외 국민부. 그래서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을 총괄하고 이 재외국민부 장관이 있어야 되고 영사개혁, 교민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외치는 게 이 대사관의 공무원들끼리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민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교민 특임영사 제도가 있어야 된다. 재외국민 국회의원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산, 인천, 대전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외국민 국회의원 제도를 둬서 우리가 재외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법을 보면은 고소시에 통역행정지원, 네, 교민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통역과 행정이 통역이 안 되니까 고소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가. 그래서 제가 제 집에 그 도둑이 두 번 들어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저를 살해하려고 이제 쇠몽둥이 그리고 CCTV를 끊어놓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그 한국인의 그 애인, 네, 한국인의 베트남인 애인,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짜고 이제 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저는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대사관에 임시 보호실이 있냐? 내가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피하래요. 알아서. 그리고 이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자신들이 경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당신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막 해외니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예, 정인태 씨!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당신 이름 뭐냐고. 만약에 김철수라 그러면 김철수 씨! 내가 이러면서 당신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겠냐고 내가 막 엄청 싸웠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신들이 이 가족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국민 세금으로 해외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고소시에 통역 지원도 안 되죠. 또 행정 지원도 안 되죠. 이거 교민을 활용해서 수당제로 드리면 돼요. 교민들한테. 그러면 교민들이 도와줘서 이 교민들한테 재외국민 보호위원이라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위촉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 그래갖고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에서 이 위촉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 보호위원회의 보호위원으로 위촉장을 줘서 교민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교민들한테 그때그때 우리가 실비를 드리면 됩니다. 네, 교통비하고 출장비, 그러니까 교통비죠. 교통비하고 그날 도움을 준 거에 대한 수당을 드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역 행정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언론에 알려줘야 돼요. 이걸 빨리 언론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뭐 제가 SBS라든지 뭐 각종 신문사에 아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지금 살해당할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도움을 요청해서 기자들이 막 대사관에 연락을 해갖고 도움을 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네,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은폐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소식도 알려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건 시 언론 경호 지원, 이 경호도 교민을 활용하면 돼요. 뭐 경호가 무슨 뭐 싸움을 잘해서가 경호가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경호해주고 이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면 됩니다. 사건 내 임시 보호실 운영,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후 결과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사건 신고 시 영사 출동 의무제. 지금 제가 죽겠는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도움을. 네?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외교부의 자동 보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교부에도 바로바로 연락해가지고 이 문제를 외교부에서 내려가야지 이게 움직일까요? 네, 이런 자동 보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재외국민 환자 이송 지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환자가 되었을 때 이송을 지원해주고, 긴급자금 지원, 뭐 긴급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돈 다 뭐 도둑질을 당했다 그러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민들 간판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대사관에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송금을 한국에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긴급 자금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카드고 뭐고 뭐 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뭐 한국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 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 번은 한 대학교 총장이 저하고 이제 뭐 대학생들을, 자기네 대학교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제가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학생들을 면접을 봤는데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합격을 안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400명 면접을 봤는데 4명만 합격을 한 거예요. 4명만. 그래서 4명을 대학에다가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서류를 위조하고 가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짜로 한국에 가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협박을 하는데, 내가 총장인데 이 베트남은 공산당 간부, 공산당 직위가 높대요, 총장이. 그래서 뭐 교수들도 이제 공산당 원이어야 되고, 그러면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네 비자, 제가 이제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 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너 추방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산당 직위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학생이
그 올바르지 않고 한국어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걸 추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 아니면은 뭐 죽을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그 문자를 다 그 뭐 대사관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도움은 안 주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제자가 많으니까 페이스북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협박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제 제자들 중에도 뭐 공산당 당원들도 있고 뭐 경찰들도 있고 뭐 변호사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 중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총장한테 당신이 아무리 총장이라도 이렇게 외국인 선생님을 이렇게 협박하는 건 옳지 않다 막 해가지고 결국엔 제가 사과를 받아냈거든요.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해외 나갔을 때 도움을 요청받을 곳이 없어요. 제가 대통령 자문 그 헌법기관 자문위원 했을 때 한번 영사를 만나려고 갔어요. 갔더니 이 영사관에 밖에 이제 베트남인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인이 베트남 말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그래, 난 영사 만나러 왔다.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없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 비켜라. 그래, 비키고, 제가 이제 들어갔죠. 영사 없다 그러길래, 들어가서 영사실, 문을 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도 너무, 이 말이 안 되는 이 시스템 때문에, 그때 그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앉아서 얘기를 했죠.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지금 교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밖에다가 이 진짜 뭐 베트남어 하는 베트남 사람들 배치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교민들을 안내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아주 뭐 한 17년 전 얘기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제가 만약에 거기서 교민이었으면, 당시에 교민이었으면은 도움을 못 받아요. 한국에서 잠깐 거기 출장을 왔기 때문에 그나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거예요.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정책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예? 유착되지 않게끔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민 특임 영사 제도를 둬서 이 고인물이 썩듯이 공무원들끼리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외국민 국회의원제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당하면서 목숨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예? 진짜 뭐 베트남에서 교민들이 살해 당합니다. 살해 많이 당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망온 한국인들이 많아요. 이런 한국인들이 접근해가지고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베트남 애인하고 저를 뭐 죽이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뭐 언어나 그쪽의 문화나 행정, 뭐 경찰, 검찰, 뭐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저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별의별 협박을 제가 다 당하고, 결국에는 법정에 혼자 섰다니까요.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에 서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너무 깊이 느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750만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보호법, 그리고 재외국민, 이 재외국민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재외국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재외국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역, 외교, 각종 우리나라의 농산물부터 수산물, 뭐 임업, 축산, 모든 또 뭐 전자, 무역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교민들과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익. 그래서 제가 다문화 국익 우선 정책, 그리고 재외국민을 통한 국익 우선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 내에서 매일 지역 사업만 하고 있다가는 우리나라는 발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출이 막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외 국민을 통한 해외 국익 우선 정책들을 진행하고 다문화 국익 우선 정책들을 진행하면서 다문화 2세들을 우리가 어떤 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무역 경로를 뚫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외국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또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다 뭐 국익은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비자 장사나 하고 이 영사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 해외에서 협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예?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대사관에 지금 이런 비자 비리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저한테 제가 베트남어를 하다 보니 또 많은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감히 막 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교민이 어디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는 국민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 감이라는 말을 해요 국민한테. 그렇잖아요. 예? 제가 무슨 뭐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그 교민들이 해외 나가면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고아다 고아. 그리고 진짜 우리가 호구구나 호구.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납치를 당했다 막 이랬을 때 전직 대통령이 가서 막 구해오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막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이 진짜 해외에서 납치를 당하고 이랬을 때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그 한 명의 국민을 구해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야 대한민국인인 게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외면해버리고, 예?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도 피하라 그러고. 여자 직원이에요. 여자 직원이 알아서 피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아니 지금 밖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냐고.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당신 이름 뭐냐고, 이름 뭐냐, 이름 적어놓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야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나라 이게 현실이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죽어도 그냥 죽었다, 그냥 뭐 추락사했다 그런 식으로 끝나겠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재외국민보호법과 재외국민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교민들이 주는 다양한 의견들,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는 재외국민보호법과 그리고 재외국민부 신설에 대한 재외국민 국회의원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면서 강력하게 이러한 정책들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750만 대한민국 재외국민들이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상 투표할 때 검색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찍은 거를 내가 인터넷으로 투표하고 내가 검색한 게 맞는지 그런 것들도 내가 공개한다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부정 투표를 막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철저한 그 자기 인증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투표할 수 있게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투표하러 영사관에 가려면은 뭐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투표하러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750만 재외국민을 투표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투표 지원 제도를 우리가 현격하게 마련하고, 그게 공개가 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나 1번 찍었습니다, 2번 찍었습니다, 공개할 수 있잖아요. 공개돼서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이게 재외국민들이 누굴 몇 표를 찍었는지 다 검색돼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아버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재외국민 선거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